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중앙지부 대의원 김영남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2단계에 접어들면서 개인 택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시냐는 말씀을 드리기도 참 송구스럽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개인택시 부재, 그리고 며칠 전에 결정된 전기택시 부재 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조합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개인택시 부재는 사실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잘 만지지 않는 정책사항입니다. 민감하기 때문이고요. 건드리는 순간에 반발 기류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개인택시 부재에 손을 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1월 24일이죠. 정부가 택시제도 운영 기준에 대한 업무 처리 요령을 일부 개정을 한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전기택시는 앞으로 부재증을 떼고 아무 때나 나와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어제 안 그래도 전기택시 기사님을 몇 분 만나 뵙고 그 말씀을 한번 나눠봤는데, 그런데 의외의 말씀이 전기차 부재가 없어진다고 해도 돈을 더 벌자고 무리하게 일을 하진 않겠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아무 때나 일하고 아무 때나 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생겨서 그 점에 만족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오늘 부재 얘기를 시작하는 것은 아직은 전기택시에 한정이 되어 있지만 그동안 38년이나 묶여있던 개인택시 가나다라 부재가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부재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기 시작했다. 그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조합원님, 부재는 무조건 해제되어야 합니다. 조합원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차의 부재 해제가 친환경 차량에 대한 활성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LPG는 친환경이 아닙니까? LPG 택시도 처음 도입할 때는 아마도 LPG 도입을 친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조합원님, 개인택시 부재는 이유 없는 규제에 불과합니다. 이 부재라는 그 규제가 왜 생겼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3년입니다. 그때만 해도 차량이 지금 같지 않아서 차량 자체가 좀 부실했죠. 계속 운행할 상황도 아니었고 수시로 정비할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또한 택시기사가 쓰러질 정도로 손님이 많아서 택시 부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상황에서 38년이나 묵은 개인택시 부재가 필요할까요? 솔직히 부재가 생길 당시 상황과 비교하면 현재로서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이유를 찾자면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 택시의 반발을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택시를 감차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재 해제 시 오히려 택시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조합원의 내부 반발이 있습니다. 전기차 부재 해제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개인택시는 플랫폼이나 가맹택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로 인해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있으며 실제로 수입을 비교해봐도 그 피해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개인 운송 사업의 면허를 가지고 제도상 불공정 대우를 받고 있고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수입의 차이가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그 전에 올린 영상에 보면 기존 플랫폼 가맹 택시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존 제도의 틀을 벗어난 다양한 혜택들을 받고 있습니다. 손님 수요에 대한 탄력 요금제가 그렇고 또한 최근에는 그 사업구역에 유연하게 적용하려는 그 의도가 보이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코를 배치하는 방식의 부당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런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년부터라도 플랫폼 가맹 택시들이 누리고 있는 그 혜택들을 기존 택시에도 반드시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그 불공정한 경쟁을 바로잡는 시작이 저는 부재 해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옛말에 우는 아이 젖준다고 문제는
부재 문제에 그 현재 혜택을 받는 플랫폼 가맹 택시들의 제도를 기존 택시에 적용해 달라는 요구를 조합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하게 하면 저는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문제가 내부 구성원의 반대인데 저는 예전에 치렀던 조합원총회 투표로 인해서 부재 해제의 필요성이 이미 많은 부분 해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 택시의 반대는 회사 택시의 약화로 인해서 그 반대 명분이나 힘이 이제는 부족하다고 저는 또 판단을 합니다. 따져보면 부재 문제는 사주의 문제가 아니라 기사의 문제입니다. 사주들의 사고방식은 매출액이 느느냐 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산학금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게 기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사업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요새 또 법인 택시 인력난이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서 규모가 축소되는 그 경향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 저항력을 상실한 이유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예를 들자면 저희 개인 택시가 뭐 밀어붙인 경향도 있고 다음에 플랫폼이 밀어붙이고 있는 등 사실상 회사 택시는 전반적으로 약화가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부재가 해제가 되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일을 많이 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시간대가 바뀌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단거리 손님이든 그 장거리 손님이든 확장을 시켜야 하는데 택시가 없는 지역을 없애야 합니다. 결국 승차난이 있는 시간대에 공급을 충분히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골라잡기를 안 하면 골라잡는 것만큼의 수요가 확충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재 해제하면 내가 벌 돈을 다른 차가 나와서 뺏어가는 게 아니냐는 그런 그 관점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때 공급의 탄력성으로 그동안 수세적 방어로 인해 뺏긴 택시 전체의 매출 확산성 그 차원에서 보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만약 부재가 해제가 되면 2, 3년이 지나고 나서 택시업계가 손해볼 일은 절대 없을 거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공급의 양을 늘리거나 탄력성을 늘리면 전체적으로 최소 20에서 한 30% 정도 파이가 확장된다고 봅니다. 전부터 택시는 택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접경 지역이 많았는데 뚫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뺏기는 거 가지고 싸우려다 보니 수세적으로 사업 확장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공급과 배급의 탄력성 부족으로 마을버스, 심야버스, 지하철 등이 택시의 손님을 많이 뺏어간 것이죠. 다시 수요를 복구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퇴근 심야 시간에 공급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시발점이 바로 부재 해제인 것입니다. 사회생활이나 친목 활동도 부재 해제로 인해 느슨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요가 부족한 요일이나 시간대 데이터를 통해서 자율적 모임 방식으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문제의 요지는 부재에 대한 권한이 서울시에 있는데 서울시를 상대로 부재에 대한 협상력을 발휘할 주체가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라조도 어떻게 보면 부재 해제를 흔들기 위한 일환으로 제시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금요일 밤 11시부터 일시적으로 4시까지 부재를 해제를 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수입 증가에 큰 영향이 없다 보니 영업을 포기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재 해제는 38년간 묶여있던 공급 수요의 불일치로 쪼그라든 택시 시장의 확장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의 확장세로 인해 영업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고 무엇보다 안전 운행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늘 조합원님께 힘이 되는 대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